안녕하세요. 현장이 알고 싶다. 현알입니다. 이번에는 헬리오시티 2부입니다. 단지 내 상가와 주변 시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 상업시설은 크게 보면 5개 구역이거든. 정문 메인 상가를 근린생활시설 1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근생 5까지 있지. 정문 우측에 있는 게 헬리오시티 메인 상가요. 대한민국 최대 단지답게 무지 크지? 엄청 크네.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야? 상가 면적은 5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의 크기로 메인 상가는 지상 5층 규모가 되지. 처음에 단지 내 상가를 보다 놀랐던 건 1금융권 은행이 4개나 들어와 있잖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는데 나는 단지 내 상가에 1금융권 은행이 4개나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거든. 자기 본 적 있어? 그리고 정면 왼쪽 상가에 송파 새마을금고도 있네. 우와, 은행만 5개가 있는 거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1금융권 은행 2개까지는 본 것 같은데. 대단하구만.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대 단지의 위력이 실감나지? 시가총액이 17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대충 30%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입출금 통장까지 하면 5조 이상은 현금 흐름이 생길 것 같지? 아파트도 가격대가 있고 소득 수준이 있는 입주민이 많이 있으니 임대료가 비싼데도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와 있는 것 같구만. 살짝 돌아보니까 상가는 주로 부동산과 편의점, 마트, 의료시설, 학원가와 커피, 식당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 여기 헬리오시티 상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였잖요. 70억대 사기 분양 사건도 있었잖요. 조합에서 상가 매매 사업권을 받았다고 사기를 치고 계약금을 70억이나 해먹은 사건인데 주도자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잖요. 피해자분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 전체 617개 상가 중 조합원부는 452개, 일반 분양부는 165개 라고 하자뇨. 지난번 헬리오시티 일부 영상에서 가락시형 아파트 상가 봤지? 기존 많은 조합원들에게도 지분만큼 싸게 주어야 하고 수익을 위해서는 일반 분양도 해야 하니 상가를 너무 잘게 쪼개서 분양한 것도 문제자뇨. 오메, 단지 내 상가가 자동문이요. 전용 면적 약 3평에서 5평짜리 상가도 많은데 일반 분양 상가도 고가 정책을 유지하려면 작게 쪼개 놓아야 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고객들이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그래도 너무 작게 잘라놔서 뭐 하나 하려면 2개에서 3개는 터야 하는데 임대료 감당이 되나? 그러게 입주 1년간 약 40에서 50%가 공실이었다고 하자뇨. 확실히 1층에는 부동산이 많구만.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상권은 가서 들어가 보면 예전 동대문 시장 쇼핑몰이 생각날 정도요. 예전에 비하면 공실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공실이 보이자뇨. 이유가 뭘까? 임대료가 가장 크겠지? 메인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보자고. 그 당시 지하 1층 203개 호실을 보면 대부분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이 되었지. 일단 메인 상가 쪽으로 조합원 물량이 몰린 거잖요. 그래서 아주 작게 쪼개놓았구나. 조합원은 전용 면적당 약 3천만원 선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일반 분양 가격은 전용당 2배 이상인 평당 6,4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였잖요. 우와, 지하가 전용 한 평에 7천만 원이야? 전용 10평이면 7억이네? 현재 올라온 매매가를 보면 지하 1층 전용 2.9평짜리가 1억 8천이잖요. 평당 6,121만원 꼴인 거지.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2배 이상 상승한 거지. 또 하나 보면 지하 1층 전용 3.9평짜리가 4억에 올라와 있잖요. 평당 1억 꼴인데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3배 이상 상승했잖요. 지하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것 같지? 그러게 지하 1층 올라온 매매가를 쭉 보면 전용당 5,400에서 8,10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와 있구만. 지상 1층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용 면적당 약 4천만원 보면 되겠더라고. 일반 분양은 전용 한 평당 7천에서 2억까지 있었어. 비싼 건 전용 10평에 20억이란 얘기네? 대박 사건. 조합원 입장에서 분양 받으신 분들은 현재 매매 금액과 비교를 하면 약 2배에서 4배의 차익이 있었던 거지. 올해 초 상가 보류지 자녀분 입찰이 있었는데 1층 59억 전용 11.3평짜리 상가가 입찰에 나왔거든. 20년 2월 입찰 기준가 26억 유찰되었고 6개월 후 20년 8월 입찰 기준가 10억 하락해서 16억이었는데 유찰되었고 올해 초 15.52억에도 유찰되었다자뇨. 아무튼 입찰 기준가가 전용당 1억이 넘는구나. 최근 1층 상가 매매가를 몇 개 보자고. 1층 상가 전용 8.3평짜리가 6억 5천에 나와 있구만. 전용당 7,790만원인데 조합원 분양가 대비 약 2배 상승한 거지. 1층 상가 전용 9.4평짜리가 10억에 나와 있어. 전용당 약 1억 원인데 조합원 분양가 대비 약 2.6배 상승한 거지. 이번에는 GS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상가인데 1층 상가 전용 15평짜리가 18억에 나와 있어. 그러면 전용 면적당 1억 2천이야?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큰 호실인데 1층 상가 전용 31.8평짜리가 24억에 나와 있네. 전용당 약 7,500만원 꼴이자뇨. 이제 주변을 한번 볼까? 내부에도 파크밴드 및 놀이터, 휴게시설이 많은데 북측에도 기부 체납을 해서 만든 공원이 있어 좋겠구만. 좌측은 근린생활시설 이 지역이야. 이쪽 상가는 한 개층으로 되어 있지. 우측이 송파책 박물관이요. 왼쪽이 근생 3지역이지. 아까 말한 스타벅스 상가가 여기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왼쪽에 있는 게 해누리초 중학교야. 해누리초 중2음학교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이어서 중학교로 가는 건가? 검색해보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초중등 통합 운영학교로서 초중 연계하여 같은 교정을 사용하고 서울 해누리 초등학교 졸업 후 해누리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며 서울 해누리 초등학교와 해누리 중학교를 함께 묶어 해누리 초 중 2음학교라고 불리운다 라고 하자뇨.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쭉 같이 가서 좋겠다. 여기가 헬리오시티 북측 출입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송파책 박물관이 있지. 규모도 크고 주차도 지상과 지하가 가능해서 편할 것 같지?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와봐야겠다.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다네. 그러게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기 좋겠네? 여기가 헬리오시티 북측 석촌시장 골목인데 시장도 있지만 상업시설이 쭉 있어서 헬리오시티 상가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요. 규모가 꽤 크지? 임대료 격차가 꽤 클 것 같다. 처음 입주 당시에 전용 9평에서 10평 1층 점포가 보증금 1억에 900만원 선이었다고 하더라고. 임대료가 전용당 약 100만원이었다고 하자뇨. 어마무시하지? 전용 한 평에 100만원? 뭐래야 저 월세를 내지? 그러다가 600에서 700만원 선으로 입주 초기보다는 떨어지더니 지금은 40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온라인에 나온 월세 가격선을 보니 위치에 따라 전용 한 평에 약 20만원에서 40만원 선인 것 같구만. 그러게 많이 떨어졌네. 공실률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 초기에 2층에서 3층은 전용당 30에서 35만원 선 30평 정도 임대를 하려면 900에서 1000만원 월세가 나오는 수준이었다고 하자뇨.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전용당 15에서 30만원 선으로 나와 있네. 학원 전용 30평짜리 차리려면 적어도 월세 450은 내야 한다는 얘기네?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 헬리오시티 적정 상가 개수는 300개 정도로 보이며 헬리오시티는 점포 수가 617개로 적정 수준의 2배를 넘는다 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작게 잘라놔서 개수가 많아 보이는 거고 실제는 1,500개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50% 정도는 많은 거네? 그리고 주변에 경쟁 상권이 많아서
북쪽에 석촌시장과 남쪽에 가락시장이 있고 지하철로 두 정거장만 가면 대형 상권인 잠실역이 나오자뇨. 이 정도 세대수면 키즈카페가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데 임대료 감당이 되지 않으니 못 들어오는 것 같지? 대형마트도 들어올 만한데 지하 1층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나 들어와 있구만. 9,510세대 독점이면 장사는 무지 잘 될 것 같다. 전반적인 헬리오시티 상가 투자 수익률이 3%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대단지다 보니 커뮤니티 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헬스나 요가, 수영,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금액이나 위치로도 가격 경쟁이 안 될 것 같지? 헬리오시티는 송파역과 이어져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저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요.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 볼까? 아이고, 계단이 약간 가파르네. 여기가 지하상가야. 2월달에 찍은 영상인데 지하는 아직도 공실이 많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엄청 잘게 쪼개져 있지. 전용 3평에서 5평 수준이거든. 들어가서 보면 예전 동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지난 2월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던 시기였지. 금액이 자주 변하니까 이렇게 아파트 시세를 찍찍 그어놓고 써놓으셨네. 헬리오시티 일부를 보면 요즘 많이 회복했지. 지난 2월만 해도 25평 호가가 14.2억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 17억 거래 완료되어 지난 2월보다 2.8억 상승했네. 지난 2월 33평 호가 17억이었는데 최근 실거래 20.3억 거래 완료되어 3.3억 상승했잖요. 시세의 변화가 보여서 좋은데? 공실이 계속 되다 보면 이렇게 관리비 체납이 되기도 하지. 이 호실은 134만원이 밀려있네. 위치는 좋아 보이는데 임대료 때문에 공실인가? 안타깝다. 아무리 봐도 지하상가는 너무 작게 쪼개놓았구만. 저쪽으로 들어가면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잖요. 단지가 크니 지하주차장에 수신호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 지하주차장이 워낙 커서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어 처음 오면 헤매기 딱 좋겠구만. 지하에 자전거가 무지 많은 게 단지 양쪽 끝이 거의 1km나 되니까 이해가 되지? 이쪽으로 나가면 처음 시작했던 헬리오시티 남문으로 나가게 되지. 그러게 가락시장이 보이네? 단지가 커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무지 오래 걸린다. 2월에 찍은 영상이잖아. 날은 덥지만 최신 영상으로 다시 찍어. 아니 못해. 더울 때 이 큰 단지를 언제 돌아? 대한민국 최대 단지 헬리오시티 상가 및 편의시설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점 3줄평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장점은 역시 송파역과 바로 연결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하게 지하철과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 2번,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공실이 줄어들고 있다. 3번, 물론 가락시형 상가 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싸게 상가를 분양받으신 조합원들이 승자였다. 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이 알고 싶다. 현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